자, 그러면은 지수별로 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뉴욕 3대 지수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2% 상승 랠리를 펼쳐가면서 지난해 8월 이후 7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 랠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폭은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2.11%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9%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시현했고요. S&P 500 지수도 랠리에 동참하면서 1970선을 회복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소폭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고점을 꾸준히 끌어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장 초반부터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앞서 들으신 대로 전날 마감이 됐었던 아시아 증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 증시가 중국의 지준율 인하, 유동성 정책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라서 아시아 증시의 랠리 흐름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 증시도 앞전에 마감하기를 상승으로 좀 거래를 마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재 시장에서도 호재가 전해졌습니다. 유가가 바닥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이날 장에서 34달러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에너지 종목들 위주로 큰 폭의 랠리가 펼쳐진 점 역시 다우존스 지수를 큰 폭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제조업 경기를 포함해서 이날 지표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1.3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ISM 제조업 지수 역시 49.5로 예상치를 웃돈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의 강력한 신호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동안 제조업 지표들은 꾸준히 좀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그를 뒤엎고 이번에 나왔던 두 가지 지표, 제조업 지표가 모두 호조를 기록한 것,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 신호로 강력하게 해석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2월의 자동차 판매 결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동차 산업 성장성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지수 랠리에 도움을 줬고요. 2.11% 오르면서 다우존스 지수 장중 고점입니다. 16,865포인트 선에서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대형주들도 일제히 좀 랠리를 펼쳤습니다. 경기 방어적 섹터인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섹터가 모두 올랐고요. 특히나 금융 섹터가 이날 지수 강력하게 견인했습니다. 업종 지수 상승률 3%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들도 일제히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4% 랠리를 펼쳤습니다. 1978포인트 선 회복하면서 지난 8월 27일 이후 고점을 다시 한번 형성했고요. 형성하면서 1978포인트 선으로 마감가를 형성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앞전에 들으셨던 대형 섹터들 전반적으로 좋았었지만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라던가 전통 IT 섹터들, 인터넷 기업들까지 일제히 호조를 기록했는데요. 바이오테크 인덱스는 4% 인덱스 랠리를 펼쳤고요. 이 밖에도 애플과 아마존, 넷플릭스 골고루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2.9%까지 거의 3% 가까운 랠리를 펼쳤습니다. 역시나 장중 고점 4,689포인트 선으로 나스닥 지수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네, 3대 지수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2%대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자세한 이슈들 외신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잇따라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복세가 강하진 않았지만 반등의 불씨가 보였다며 전문가들은 낙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Factory Construction Data Bolster Growth Prospect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미공급관리자협회 ISM은 2월 미국 제조업 PMI 지수가 49.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48.5와 전월 수치였던 48.2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물론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 50을 하회하기는 했지만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반등의 희망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이날 마르키트가 발표한 2월 제조업 PMI 지수 역시 51.3을 기록하면서 잠정치보다 0.3포인트 높아졌는데요. 함께 발표됐던 지난 1월 건설 지출은 1.5% 증가하면서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티브 블리츠 IT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모든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향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우수한 경제 지표와 함께 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역시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3월 추가 부양책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의 상승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ECB to review stimulus amid heightened risk, Draghi say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날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한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현재 통화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부양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와 함께 드라기 총재는 통화정책의 검토는 최근 금융시장과 신흥시장 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드라기 총재는 이에 따라서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드라기 총재는 ECB가 조치에 나선다면 우리는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 안에서 추가 정책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회의에서도 드라기 총재는 3월 추가 부양책 가능성을 시사했었는데요. 이번 발언으로 인해서 3월 부양책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까지 함께 좀 알아보면서 지수의 흐름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마감 상황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다시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절반 이상 거의 전 종목이죠. 28개 종목이 상승에 동참을 했습니다. 두 종목만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좋았던 쪽은 금융 섹터를 포함해서 에너지와 IT 섹터였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그룹,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제약사인 머크사도 상승에 동참을 했고요. 반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와 월마트 시장 대비 부진한 양상을 띄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섹터 나란히 두 종목이 다우존스 지수 가장 큰 폭의 상승률 종목에 포함이 됐는데요.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룹은 4%에서 3% 랠리를 펼쳤고요. 그 밖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3% 이상의 강세였습니다. 그 밖에도 IBM과 인텔까지 IT 종목들 일제히 2% 이상의 강세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고요. 그 밖에는 머크사와 듀퐁, 쉐브론 텍사코, 비자카드까지 모두 2% 이상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M&A 이슈가 있었죠. 지난주에 허니웰과의 M&A 소식이 있었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는 지난주 내내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날 장에서 1.7% 조정받았습니다. S&P 500 섹터 내에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전 섹터에 걸친 랠리였습니다. 경기 방어적 섹터인 유틸리티 섹터만이 0.5% 안팎의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가장 좋았던 쪽은 역시 금융 섹터였습니다. 3.4%의 상승 랠리를 펼쳤고요. 그 뒤를 쫓아서 IT 섹터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2.9%의 상승 랠리. 그 밖에는 소재와 에너지, 자본재 섹터,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까지 2% 이상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두 종목, 특징적인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앞서서도 보셨다시피 금융주, 은행주의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금융주에도 호재가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2월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 가운데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또 호조를 기록했는데요. 외신은 이 같은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두 가지 뉴스가 금융주에도 호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주 기업과 소비자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연결시켰고요. 또 경기 회복으로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경우에 금리 인상의 수혜주죠. 은행주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상당히 탄력적이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와 모건 스탠리 5%의 상승, 골드만삭스 그룹과 웰스파고 3% 이상, 그리고 US 뱅크오프도 3% 이상의 강세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는 5% 이상 올랐고요. 시티그룹은 6%의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어서 한 섹터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2월 카지노 지역, 마카오 카지노의 매출이 발표가 됐는데요. 1월에 이어서 매출이 5%나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0.1%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21개월 연속 카지노 매출이 줄어들었었는데 급격하게 감소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띄었다는 데서 카지노 관련주들 급등하는 양상이었고요. 중국 정부의 부패 단속에도 불구하고 춘절 효과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스베가스 샌즈 보시다시피 5% 이상의 강세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섹터죠. 윈 리조트가 2% 이상의 랠리를 펼쳤고요. 멜코 크라운 엔터테인먼트와 MGM 리조트 4%에서 5%까지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상당히 재료가 많았습니다. 외신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지난 2월 자동차 판매가 큰 호조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US Auto Sales Surge in February.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1,750만 대를 넘어서면서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판매가 늘어난 것은 지난달 대통령의 날 할인 프로모션이 수요 증가를 이끌었고요. 또한 1월 폭설로 인해 구매를 미뤘던 소비자들이 2월에 모두 자동차 구매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평가인데요. 업체별로 살펴보셔도 모두 우수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포드의 판매 실적은 20%나 증가한 21만 6,045대를 기록하면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차량 판매도 12% 늘어난 18만 2,879대를 기록하면서 71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1.5% 감소했지만 전반적인 수치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포드와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주가는 각각 4.5%와 7% 급등했고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 역시 1.9%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함께 수혜를 입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인 오토존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스 비즈니스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오토존 profit grows 8%. 현지 시간으로 어제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오토존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7달러 4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고요. 전문가 예상치였던 7달러 28센트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한 2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과는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동일 점포 매출도 3.6% 증가하며 우수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부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가 새로운 매장을 열고 배송 시스템 등을 새롭게 개편한 것 역시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오토존의 주가는 2.06%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까지 모두 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아울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상당히 움직임 좋았습니다. 저유가에 따른 관련주들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고요. 이 3월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주요국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는 1% 가까운 랠리를 펼쳤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탄력이 좋았는데요. 2.4%가량 오르면서 9,717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도 1.2%의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앞서 들으신 대로 바닥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반영됐고요. 2% 가까운 상승을 펼치면서 34달러 40센트의 마감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날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안전자산인 금 가격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조금 더 거셌는데요. 온스당 금 가격 0.3% 내리면서 1230달러 80센트의 마감가 형성됐고요. 곡물 가격 대체로 내린 가운데 옥수수 가격 부실당 3달러 53센트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IT 종목들의 호조에 따라서 2.5%의 랠리를 펼치면서 637포인트 선까지 올라섰고요.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12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BDI 발틱 운임지수 추가적으로 3포인트 오르며 332포인트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에 달러 매수 영향을 급격하게 받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1240원 위까지 좀 치솟는 모습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장중에 호주 중앙은행에서 원화 채권 매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락했습니다. 1원 50전 내리면서 1236원 70전에 마감됐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0.11% 소폭 강세를 띠면서 98레벨대까지 올라섰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내리면서 1.82%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까지 저희가 모두 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